증거인멸 조작 시도하셨습니까?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제기됐는데 뒤봐준 경찰 다투가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어떻게 받으시는 얘기십니까? 한번 해주시죠. 오늘도 사진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승현이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이동할 때 무슨 겁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보면 10일 동안 구속하고 10일 동안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10일이 이제 끝마치면 검찰로 이제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 이제 21일 날 구속하고 난 다음에 약 8일 만이죠. 오늘 이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준영 씨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하는 어떤 사진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뭐 전혀 대답 없이 갔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는 정준영 씨가 저번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뭐 휴대폰을 다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 점 뭐 부끄러움 없이 다 이야기를 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을 좀 시인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사건의 진실이 좀 발견되었으면 하는 싶은 마음이었는데 지금 뭐 안에 있는 카톡의 내용을 복원해서 살펴보면 뭐 가수 성리 씨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났다. 휴대전화를 바꿔라라고 말하고 또 지인 박 씨가 단체 대화방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바꿔라라고 얘기해서 이제 가수 정준영 씨가 미국에서 LA 촬영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버리고 이제 새로 구입한 그런 어떤 정황들이 보이고 또 휴대폰 한 대는 초기화돼서 보내줬는 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저런 부분에서는 물론 뭐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자기 증거인멸하는 걸 뭐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공인으로서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바꿔라. 이게 단체 대화방에 그게 보도가 된 이후에 승리 씨가 이제 그 방에다가 했다는 말이 거죠. 휴대폰 다 버려라,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다 이걸 그 증거를 인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불거진 건 사실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전의 이 단톡방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쓰던 휴대폰까지 수사기관에 들어갈 경우에 이미 그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그 당시 카톡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범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들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인권위를 통해 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 수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럼 최근에 벌어진 일까지 좀 그 혐의를 입증해내면 굉장히 경찰 수사의 성과가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휴대전화를 바꾼다거나 이런 증거 인멸로 인해 가지고 좀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정준영 씨가 처음에 입국을 했을 때 왜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나 안 해가지고 왜 휴대전화 안 뺏는 거냐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거는 2015년, 2016년 당시에 정준현 씨 휴대폰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인이 뭐 휴대폰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바꿔라 지인 박 씨, 그 단체 대화방 멤버라고 하죠. 그렇게 하니까 가수 정준현 씨가 이 미국에 촬영하고 있으면서 휴대폰을 새로 바꿨어요. 그러면 휴대전화가 우선 3개가 되죠. 2015년, 16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바꾸기 전까지 최근까지 사용했던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바꾼 거. 이렇게 3대가 있는데 경찰이 진짜 들어오자마자 뭐 다른 압수수색 전혀 없이 있다가 3개를 본인이 임의로 제출을 했는데 첫 번째 거 이미 뭐 갖고 있던 거니까 의미가 없고 2015년, 16년 거. 최근에 미국에서 바꾼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에 있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완전히 그냥 복구도 못할 정도로 초기화시켜서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2016년 이후부터 지금 뭐 최근이니까는 2019년 초 요 사이에 한 2, 3년인데 2, 3년 동안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하나도 안 올렸을까요? 분명히 그 안에도 2015년, 16년 못지않은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놓쳤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뭐 국민들이 비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몰칼 공약 이런 거보다 지금 보면 이제 그 정준영 씨 관련 수사는 속도가 빠르고 승리 관련된 수사, 그러니까 즉 사업이 관련되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성매매 안 쓰고 이런 부분은 좀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건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 당시보다 지금 사업이 훨씬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버닝썬을 운영하던 과정에서의 이들이 주고받은 단톡 내용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휴대폰이 있으면 최근에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또 했고 사업이 어떻게 됐고 버닝썬에 관련된 많은 비밀이 이 단톡방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의 증거가 입수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 정준영 씨의 몰카 관련돼서 분노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경찰과 유착이라든지 버닝썬 운영이라든지 이런 또 무슨 해외 투자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부분에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의 수사가 되려면 사실은 최근 휴대폰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입수를 이제는 뭐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까지 보는 시선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준영 씨 최근 핸드폰이 없는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준영 씨는 해외에서 촬영 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문제가 되니까 급히 귀국하면서 이거 핸드폰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바꾸고 쓰던 핸드폰을 아예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준영 씨 거는 핸드폰이 없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 정준영 씨 핸드폰에만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같이 단톡을 하면은 단체방이니까. 이 단톡에 들어와 있던 단체 카톡방에 있던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 기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단체 카톡방 멤버가 6명이 모조리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네. 그러면 그 단체 카톡방 멤버 중에 한 사람은 버닝썬 직원, 구속된 버닝썬 직원도 있습니다. 그럼 사건 초기에 이게 폭행 사건이 나가지고 버닝썬 그 구속된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그 핸드폰을 그러면 왜 확보를 안 했는지 예. 그것을 확보했다면 그 단체 카톡방 내용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멤버들 전원의 핸드폰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4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휴대전화를 바꾼 다음에 다 초기화를 또 시켰겠죠, 이 사람들도. 그런데 여기서 승진 씨가, 신민석 기자님, 이번에 몰카를 공유한 혐의로 입건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승리가 아니라고 자기가 해명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초반부터 정준영이라는 독특한 사람과 친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이었느냐, 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었냐라는 의혹에서 비슷했을 것이다. 다른 연예인도 공유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최종훈 씨도 공유한 게 드러났고, 문제 이제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밖에서 만났을 때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네. 동영상은 아니지만 경찰이 사진을 한 장 이제 올린 게 화제였었고, 사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진인지 알 수는 없는데 그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뭐 사진을 올리니까 지금이냐고 물어보고 또 승리야 뭐냐라고 묻는데 크크크크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역시 그런 뭔가 부적절하고 그런 사적인 사진을 공유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승리 씨도 이제 그 입건된 혐의에 이게 하나 또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정준영 씨의 이런 행보와는 약간 선을 긋기를 하고 본인은 사업적인 부분들에만 네. 가지고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뭐 이제 법적으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연루가 되고 말았죠. 이게 그 승현, 이게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이제 또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물어보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의식을 못할 정도로 수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모습들인데요. 사실 공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조차도 인지 못했다는 거는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늘상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유의로서 사진을 올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 장소도 뭐 이걸 뭐 좀 부적절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특정 어떤 외국에 있는 호텔 그리고 본인의 아파트 또 강남 음식점 그리고 비행기 안 뭐 유흥주점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어떤 장소에서 사진을 찍혔던 시도 것들이 때도 다 없이 뭐 했다는 하고 예. 아까 뭐 승리와 같은 그 단톡방도 나오지만 분명히 그게 어떤 이게 뭐냐고 얘기했을 때 지금이냐고 묻는 거는 지금 같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예. 그 여성의 사진을 찍으면서 뒤에 크크크 했다는 건 이조차도 하나의 성적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정준영 씨뿐만 아니라 승리 씨 그 안에 있는 단톡방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성인지 감수성이 분명히 낮았는 건 맞고 또 보냈는 시간도 낮 시간이 아니에요. 뭐 새벽에 뭐 새벽 0시 24분, 35분, 그다음에 뭐 오후 2시 40분 그리고 6시 35분 무차별적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영상물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신 기자님 여기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보도도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몇몇 또 이니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톡방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초대된 사람도 있고 원래 단톡방이라는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초반에도 사실은 지금 실명이 거론된 연예인 말고도 몇몇이 더 거론이 됐었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거기 단톡방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거에 막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거나 뭐 올라오 좀 보지 않았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뭐 얼마큼 개입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떻게 이야기 뭐 좀 그런 정확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믿는 건 아직 이니셜로 되고 수사가 이만큼 진행되는데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거 그리고 조사를 받지 않은 걸로 봐서는 깊이 개입된 연예인은 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승리 씨 같은 경우 이게 최 교수님 이 사태가 나고 이 해당 연예인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은 저 사람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잘 못 들어요. 거짓말이 곳곳에서 발견되거든요.
일단 입으로는 반성을 한다고 그러고 고개는 숙이고 있지만 네.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오면서 핸드폰 번호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서로 공모해가지고 일제히 없애자 해가지고 없앴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도 이 어떤 뭔가 그 여성을 대하는 태도나 영상을 올리는 것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죄의식이 없고 또 이게 발각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감출까 하는 이런 부분에만 급급해하는 것들이 보이지. 예. 정말 그 어떤 반성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 젊은 나이에 정말 그 스타 대접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공인의식은 같이 자라지 못한 네.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주 씨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 그 30억을 횡령하고 11억을 배임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었는데 네. 이제 그 검찰 본인 주장은 뭐였냐면 그 회사 돈을 쓴 건 맞는데 본인이 이제 급할 때 회사에 본인이 빌려줬던 돈, 그러니까 본인의 돈을 회사에 넣었다가 빼서 쓴 거이기 때문에 뭐 횡령이나 배임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소조차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봤을 때는 윤영주 씨의 주장이 맞아 보이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일찌감치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이 오랜 기간 개발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윤영주 씨는 이 사업에서 발을 뺐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 과정에서 불거졌고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안에서의 굉장히 이익 다툼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오해 살 만한 여지가 좀 있기도 했었고 약간 이익 다툼에서 이런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 또 뭐 검찰 단계에서 윤영주 씨 주장이 받아졌기 때문에 네. 뭐 우선 불거졌던 횡령 배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는 건 재판할 거리도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이제 검찰에서 이제 사실 횡령과 배임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실 네. 횡령이라는 기본적인 자체가 특히 1인 회사나 아니면 시행사 같은 데 가는데 자기가 돈을 아마 이게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를 했을 거예요. 시행사에 투자를 했고 투자했는 돈을 돌려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이제 계좌로 돈을 돌려받는데 그게 과연 회사의 점유가 있으면 그게 횡령이 되는 것이고 그게 회사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면 이게 또 횡령이 안 되는 거고 배임이라는 것도 타인의 사물을 채는 얕은 채무 불이행과의 관계의 영역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 검찰에서는 횡령도 아니고 배임도 아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윤형주 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셨다가 네. 이제 그 마음고생이 어느 정도 풀리질 수 있는 단계인 듯 합니다. 다만 지금 고소가 이제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할지라도 뭐 검찰의 항고나 재항고 혹은 뭐 재정 신청이라는 게 남아 있기는 있지만 지금 검찰에서 뭐 나름대로 명확하게 수사를 했다면 네. 뒤에 있는 절차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영주 씨가 이 의혹에 대해서 50년 공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밝히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화제됐던 게 이 일 불거졌을 때 해외에 계셨는데 정말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한테 보낸 이제 문자 메시지도 공개되고 그랬었는데 본인이 절대 뭐 아니다 믿어달라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일이 이제 알려준 다음에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절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럴 오해 살 만한 일 한 적 없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도 윤영주 씨를 많이 사랑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크게 좀 안도할 만한 그런 뉴스죠. 근데 공인이라는 게 이게 한번 고소를 당했다는 게 일반 사람들 뇌리엔 더 강하게 남아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나중에 고소당한 것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회계의 투명성 문제인데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안 되다 보면 거기 뭐 빌려준 사람 아니면은 지분 출자한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빌려준 사람들 간에도 서로 우선순위 누가 먼저 회수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돌려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 우선순위라든지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런 윤영주 씨 같이 공인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면은 그 자체로 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이게 말끔히 해결되기는 또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